우리가 시각이 다릅니다. 그 여기서 한 가지만 네. 이제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네네. 다른 데에서는 밝힌 적이 없는데 네네. 아, 좋습니다. 이 사람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네. 청와대 지하실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. 관저 지하실을. 관저 지하실. 네. 한 3, 4주 전에 네. 어떤 일간지 기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네. 관저 지하실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. 네.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거기 계실 때 지하실 한두 번밖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거기 뭐 있어요? 거기에 뭐가 있는지 자세히 보질 않았어요. 네.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났는데 청와대에 과거에 근무하셨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네. 김영삼 대통령 때는 거기에 이 가족 영화관이 있었고 지하에 네. 노 대통령 계실 때는 고장숙 여사께서 거기서 운동을 하셨대요. 네. 근데 이 박근혜 정권에서 거기서 뭘 했는지 좀 뭐 수상한 뭐가 있다더라. 오. 지금 다 치웠겠죠. 뭐 글쎄요. 뭐 차은택 씨도 그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아, 장르가 그쪽입니까? 예. 이런 그렇습니다. 그래서 네. 거기를 개조해서 네. 이 즐겁게 노는 장소로 혹시 만든 것은 아닌가 의심을. 그러니까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그렇게 의심한다. 남 탓하지 마시고요. 기자 중에. 네네네. 위원장님은 청와대 관저에 같이 생활했습니까?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건 아니지만 사실 뭐 해외 유학 갔다가 네. 이제 뭐 방학 때 왔을 때 네. 가족들하고 거기에 지내고 했었으니까 뭐 구조나 이런 건 잘 알고. 지하실에 뭐 있었는지 모르세요, 위원장님도? 그러니까 지하실 가는데 계단을 내려가야 돼요. 아. 근데 두 분 어른께서 네네네네네. 다리가 안 좋으시기 때문에 네. 전혀 지하실 사용을 안 하셨어요. 네. 그러니까 저희도 뭐 거길 들어갈 일이 없었던 거죠. 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은 그러면은 관저에서는 업무 거의 안 보시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 몸이 안 좋으신 날 빼고는 이 긴 시간을 관저에서 보내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임기 초부터 이 신장 투석을 받으셔야 될 상태였는데 그 신장 투석을 받으면은 종일 쉬어야 되거든요. 예, 힘이 예. 들어서 예, 한 예. 반나절은. 예, 예.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버티신 거죠. 위원장님은 MB랑 GH 중에 누가 더 좋아요? 글쎄요. 그러니까 비교 뭐 5위. 비유하자면 물에 빠져 죽느냐 독사에 물려 죽느냐 선택하라는 소리인데 선택이 어렵죠. 재치 있습니다. 물은 저 4대강을 의미하는 MB 같은데 그렇게 되는구나. 탄핵이 된단 말입니다. 근데 예. 또 이제 마음은 거기서 대통령직까지 이뤘는데 굳이 뭐 구속을 하고 감옥 보내고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방어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? 구속이요. 네. 글쎄요. 검찰이 이제 알아서 결정을 해야겠지만 수사를 피하고 있고 증거인멸 시도가 있고 그 두 가지만 놓고 봐도 구속 사유는 충분하지 않나. 게다가 지금 오늘 그 돈 써서 예. 이 관제 데모 예. 시켰다는 것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충분히 예. 이 피의자로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다 했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, 위원장님. 거주지 불명입니다. 온갖 강남의 호텔들은 다 다녔어요. 집에 없었습니다, 주로. 그래서 팩트입니까? 이 사람 그 뉴스를 안 봤구나. 그 박근혜 강남 호텔 그것만 입력해봐 다 나와. 지금 아마 그 원래 살던 삼성동 집 근처 주민들은 예. 제발 구속돼서 예. 삼성동으로 안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. 그 동네 시끄러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? 매 그 선거철만 되면 노무현 정권에 같이 함께했던 분들 호남 홀대로 나오지 않습니까? 예.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저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? 뭐 길게 얘기하는 것은 뭐 이미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.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호남의 유권자들이 좀 섭섭하게 여기실 분도 있고
고의적으로 호남을 홀대했다. 그것은 맞지 않는 표현이고요. 좀 오해가 좀 많이 있었다. 대북 송금 특검이나 열린우리당 창당, 그러니까 분당 그것도 물론 잘못된 부분이 많았지만 그게 이런 어떤 악의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판단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누군가의 이간질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? 뭐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.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가 얽혀서 그렇게 된 것이지 처음에 의도가 안 좋은 쪽은 아니었다. 그런 거죠. 그걸 그러니까 호남 분들도 알고 있습니까 지금? 많이 이해를 하셨다고 보고요. 근데 사실 좀 가라앉아 있었던 이슈인데 네. 그것을 2015년 전당대회 때 다시 이렇게 또 수면에 띄워가지고 그 후부터 계속 상황이 악화됐는데 박지원 대표가요? 그렇죠. 근데 그렇죠. 이렇게 쉽게 대답합니까? 네. 오.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분명히 2009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네. 그 노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과 박지원 대표, 뭐 정세균 대표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과거에 뭐 안 좋았던 감정은 다 잊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 뭉쳐라 다른 네. 정치 세력까지도 끌어들여서 내 몫을 떼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통합을 이루어 가지고 그 진보 정당까지도 다 품어라라고 하는 데까지 최대한 말씀하셨어요.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것이죠.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박지원 대표께서도 작년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셨고 그리고 문재인 그 당시 후보가 이제 대선에 나섰을 때도 흔쾌히 도왔고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한 그런 문제가 심각했다고 생각하면 그때 이의를 제기했어야지 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당권을 놓고 경쟁할 때 뒤늦게 다시 꺼내느냐 이거죠. 2012년 대선 때 저 기억하는데요. 그때 박지원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 당시에는 이제 대선 후보 정말 강력하게 밀었고요. 근데 그해 말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대선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? 이해찬, 박지원 저 두 사람은 문재인의 앞잡이기 때문에 저 그만두게 해야 된다고. 그래서 그만뒀어요, 그 양반들이. 그만두신 다음에 예. 또 안철수 당시 후보가 예. 내가 자기가 그만두라고 해놓고 네. 그만두니까 제가 원하는 그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맞아 새정치 얘기하면 그분들도 새정치를 저는 원했습니다. 안 대표님 언제 그랬어요? 잘하네. 그래서 그분들도 그때 상당히 불쾌하셨고 저도 상당히 그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. 네. 그리고 사실 세상 일을 돌고 돈다는 게 지금 이제 박지원 대표가 안철수 의원의 열성적인 지지자가 돼 있으니까 네. 정말 세상 일이 이상하게 도는 거고 위원장님은 어떤 선출직에 도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?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당장 선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.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뭐 기회가 생기면 나갈 수 있겠죠. 무조건 100%입니다 이런 경우. 100%지. 네.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이제 금배지를 못 달면 자기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네. 저는 뭐 꼭 금배지만이 나갈 길이다 이렇게 뭐 생각하지는 않으니까요. 일단 이 눈앞에 온 정권 교체부터 해내고 앞으로 이런 적폐 청산이라든가 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제가 뭐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하는 걸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금배지저 실패한 인생 저기 있습니다. 저기. 네. 제가 네. 자유당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니 네가. 아니 위원장님, 저는 위원장님이 정권 교체를 이루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 첫날에 대북 특사로 가시면 어떨까 그 생각을 좀 했어요. 뭐 그거야 제 마음대로 뭐 그런 걸 정하는 건 아니지만 뭐 기회가 있다면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. 예. 이번 그러니까 새 정권이 들어서면 예.
지금 굉장히 한반도 주변 정세가 복잡하고 예. 외교적으로 워낙 박근혜 정권에서 망쳐놨기 때문에 예.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, 미국 이런 곳에 예. 상당한 규모의 특사단을 보내서 현안을 시급히 이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남북 관계만 이 돌파구가 마련되면은 사드 문제니 뭐 온갖 한반도를 둘러싼 그런 이 불안한 정서들이 많이 녹아질 것 같아요. 네. 신동욱 총재와 함께 대북 특사로? 굉장히 불쾌하시네요. 네, 죄송합니다. 죽느냐 독사에 물려 죽느냐 선택하라는 소리인데 아이고. 선택이 어렵죠. 재치 있습니다. 물은 저 4대강을 의미하는 MB 같은데 그렇게 되는구나. 탄핵이 된단 말입니다. 근데 예. 또 이제 마음은 거저 대통령직까지 이뤘는데 굳이 뭐 구속을 하고 감옥 보내고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방어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? 구속이요. 네. 글쎄요. 검찰이 이제 알아서 결정을 해야겠지만 수사를 피하고 있고 증거인멸 시도가 있고 그 두 가지만 놓고 봐도 구속 사유는 충분하지 않나. 게다가 지금 오늘 그 저 돈 써서 예. 이 관제 데모 예. 시켰다는 것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충분히 예. 이 우리가 시각이 다릅니다. 그 여기서 한 가지만 네. 이제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. 네네네. 다른 데에서는 밝힌 적이 없는데 네네. 좋습니다. 그 이 사람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네. 청와대 지하실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. 관저 지하실을. 관저 지하실. 네. 한 3, 4주 전에 네. 어떤 일간지 기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네. 관저 지하실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. 네.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거기 계실 때 지하실 한두 번밖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거기 뭐 있어요? 거기에 뭐가 있는지 자세히 보질 않았어요. 네.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났는데 청와대에 과거에 근무하셨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네. 김영삼 대통령 때는 거기에 이 가족 영화관이 있었고 지하에 네. 노 대통령 계실 때는 고장숙 여사께서 거기서 운동을 하셨대요. 그분 어른께서 네네네네네. 다리가 안 좋으시기 때문에 네. 전혀 지하실 사용을 안 하셨어요. 네. 그러니까 저희도 뭐 거길 들어갈 일이 없었던 거죠. 아, 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은 그러면은 관저에서는 업무 거의 안 보시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 몸이 안 좋으신 날 빼고는 이 긴 시간을 관저에서 보내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임기 초부터 이 신장 투석을 받으셔야 될 상태였는데 그 신장 투석을 받으면은 종일 쉬어야 되거든요. 예, 힘이 예. 들어서 예, 한 예. 반나절은. 예, 예.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버티신 거죠. 위원장님은 MB랑 GH 중에 누가 더 좋아요? 글쎄요. 그러니까 비교 뭐 우위. 비유하자면 물에 빠져 죽. 네. 근데 이 박근혜 정권에서 거기서 뭘 했는지 좀 뭐 수상한 뭐가 있다더라. 오. 지금 다 치웠겠죠. 뭐 글쎄요. 뭐 차은택 씨도 그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장르가 그쪽입니까? 예. 이건 그렇습니다. 그래서 네. 거기를 개조해서 네. 이 즐겁게 노는 장소로 혹시 만든 것은 아닌가 의심을. 그러니까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그렇게 의심한다. 남 탓하지 마시고요. 기자 중에. 네네네. 위원장님은 청와대 관저에 같이 생활했습니까? 그러니까 거기서 살은 건 아니지만 사시진 않아요. 뭐 해외 유학 갔다가 네. 이제 뭐 방학 때 왔을 때 네. 가족들하고 거기에 지내고 했었으니까 뭐 구조나 이런 건 잘 알고. 지하실에 뭐 있었는지 모르세요, 위원장님도? 그러니까 지하실 가는데 계단을 내려가야 돼요. 아. 근데 피의자로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다 했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, 위원장님. 거주지 불명입니다. 온갖 강남의 호텔들은 다 다녔어요. 집에 없었습니다, 주로. 그래서 팩트입니까? 이 사람 그 뉴스를 안 봤구나. 그 박근혜 강남 호텔
그만 입력해봐 다 나와. 지금 아마 그 원래 살던 삼성동 집 근처 주민들은 예. 제발 구속돼서 예. 삼성동으로 안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. 그 동네 시끄러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? 매 그 선거철만 되면 노무현 정권에 같이 함께했던 분들 호남 홀대로 나오지 않습니까? 예.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저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? 뭐 길게 얘기하는 것은 뭐 이미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.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호남의 유권자들이 좀